근데 일부의 환자분에서는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그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형성되고 아니면 균에 의한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 비구되면서 두꺼워지면 부드러운 코끝을 이제 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심한 들창코화가 된다든가 뭐 이런 모양적인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구초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데 일반인들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코 모양이 뭐 나빠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시각적인 자극은 강한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코성에서 실리콘이라는 보형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리콘을 사용하면 조직 내부에 피막을 형성하거든요. 피막은 누구나 생기는 건데 피막이 일정한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 수축하지 않고 보형물 형태와 동일하게 유지만 되면 크게 모양 변형이 오진 않는 거죠. 근데 일부의 환자분에서는 보형물을 감싸고 있는 그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형성되고 면역학적으로 약간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균에 의한 어떤 염증 반응에 의해서 비구되면서 두꺼워지면 쪼그라들려는 성질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드러운 코끝을 이제 위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서 심한 들창코화가 된다든가 뭐 이런 모양적인 이제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심하게 뭐 붓거나 염증 증상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이렇게 구축이 오는 분들은 중간에 보면 어떤 특별한 이상 증상은 없어요. 뭐 아팠다든가 뭐 부어서 뭐 병원을 방문했다든가 뭐 이런 증상은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코가 좀 짧아졌다고 느끼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환자분이신데 수술을 딱 한 번 했고 30년 정도 전에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내용을 들어보면 코끝 수술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연골이 이식된 건 없어요. 콧대 보형물만 실리콘만 딱 심플하게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코가 이렇게 들린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구축이 보형물을 사용해서 생겼어요. 그러면 그럼 수술할 때는 보형물을 절대 쓰면 안 되냐? 이 경우는 저는 그냥 실리콘을 사용했거든요. 원래 실리콘은 빼요. 그 다음에 원래 실리콘 주변에 있는 캡슐을 제거해요. 그리고 새로운 그냥 실리콘을 쓰고 전에는 연골 이식을 하지 않았는데 연골 이식을 해서 코끝이 이렇게 들려 올라간 걸 이렇게 내리는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죠. 구축도 어떤 분은 염증 반응이 심해서 보형물을 쓸 수 없는 상태인 분들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뭐 조직 자체는 그냥 깨끗한데 모양만 변형이 온 경우는 실리콘을 반드시 못 쓴다라는 건 아니죠. 이분은 재료를 보면 원래 실리콘만 쓰고 연골 전혀 안 썼는데 그냥 실리콘 쓰고 자가 늑연골을 써서 성형을 한 거죠. 구축이 저렇게 세게 오면 잘 안 내려오지 않나요? 코를 수술 전에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딱 붙잡혀 있는 느낌은 있어요. 코끝 연골만 놓고 보면 부드러운 상태인데 이게 끌려 올라가서 이렇게 피부가 쉽게 늘려지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구축된 코를 내리려면 그 코끝 연골을 잘 박리를 해서 내릴 수 있게 1차적인 작업을 해놓고 두 번째로는 내린 코끝 연골이 다시 이제 끌려 올라가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데도 연골 이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잘 박리하는 거. 두 번째는 연골 이식을 적절하게 해서 그 모양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한 거죠. 우와. 확연하게 이 높이도 약간 높아진 느낌. 근데 사실 이분 보면 여기 미간은 더 높아진 건 없고 그냥 이 코끝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 콧날개에 비해서 이제 비주가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조금 아래로 끌어당긴 거죠. 물론 이제 구축된 코를 수술할 때 이제 연골 이식이 대부분 필수적인데 이제 어떤 연골을 써서 할 수 있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어떨 때는 뭐 귀연골을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뭐 비중격 연골을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제 늑연골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좀 각도 위주 문제가 아니라 비주 자체의 퇴축이 심하면 비중격 자체를 좀 이렇게 늘려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 케이스는 이제 늑연골을 쓰고 귀연골도 소량 쓴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요즘에는 코끝 수술을 기본적으로 다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안 딸려 올라가게끔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 이 와도 모양 변화가 없지 않을까. 염증이 발생하는 구축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피막이 코끝 연골을 이렇게 위로 끌고 올라가는 거에만 국한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렇죠. 코끝 연골이 위로 좀 덜 들리도록 수술된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구축이 더 심하게 올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일단 코끝에다는 대부분 자가 조직을 많이 쓰잖아요. 그 자가 조직이 어떻게 보면 코끝에 어떤 위치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높이만 세우는 게 아니라 뭐 구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자가 조직으로만 썼을 때는 구축 확률이 아예 없는 건지? 훨씬 낫죠. 근데 일단 수술하기 위해서 박리를 했어요. 연골을 풀어헤치고 피부와 뼈, 연골을 다 분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물 거 아니에요. 아물면서 이제 흉 조직이 내부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내부에 생기는 흉 조직이 꼭 이물질이 없는 상태에서도 콧구 모양의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구축이라는 거는 이물질인 보형물이 사용됐을 때만 명백하게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수술이라는 어떤 그 과정과 아무는 과정상에서 발생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심한 구축은 보형물 사용과 연관이 있고, 심하지 않은 구축은 사실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축이 오고 있다 의심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양 변화죠. 대부분 구축이 와서 온 분들은 모양이 달라졌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짧아졌다, 그게 제일 많죠. 보형물이 조금 휘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짧아지면서 이게 위에 들어가 있는 보형물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좀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과거에 휘지 않았던 상태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휘었다, 코가 좀 짧아졌다, 뭐 이런 게 대부분 환자분들이 좀 느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죠.